날씨가 어떤가요? 너무 덥네 진짜. 그럼 저랑 엄마랑 이모랑 셋이 함께 했던 사이판 여행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4박 5일 동안 묵었던 숙소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곳은 리스 컴포트 하우스라고 하는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여기서 묵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뛰어나서였거든요. 여기는 하루에 80불이었고요. 그리고 방이 2개가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3명이 머무르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아파트를 개조해서 만든 곳인데요. 머무는 동안 실제 현지인처럼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이판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갔던 곳은 마이크로 비치라는 해변입니다. 이 해변은 사이판에 있는 많은 해변들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손꼽히는 해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는 스노클링도 가능하다고 해서 스노클링 장비도 가져갔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물고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수영을 중심으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물 색깔을 보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와 진짜 물 색깔이 예술이다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정말 좋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여기 날씨가 가끔은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있던 4박 5일 동안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곳은 많이 타긴 했어요. 물놀이를 끝내고 나서는 근처에 있는 한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이판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식당이 많다는 점인데요. 저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판에서는 마사지가 저렴하다고 해서 사이판에 가면 마사지는 꼭 한번 받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판에 가서 마사지 샵을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서 평가가 가장 좋은 곳을 그냥 찾아서 갔거든요. 근데 엄마랑 이모랑 이제 2분이 받으셨는데 1시간에 25불이었고 팁까지 합하니까 1시간에 30불이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이제 이모랑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진짜 이거 되게 잘 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여행을 떠나는 날 마지막 날 또 한 번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사이판에서 가장 많이 가는 마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텐마트거든요. 근데 여기 사실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어가지고 많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떤 마트를 알게 됐는데 이 마트가 조텐마트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별빛 투어도 갔습니다. 별빛 투어는 별게 아니고 그냥 어떤 언덕에 가가지고 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어두워서 어둡기 때문에 별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올라가는데 길이 조금 너무 어두워서 저는 괜찮았는데 엄마랑 이모가 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별빛 투어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웬만한 사진기로는 이게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긴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2일 전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돼서 저희도 여행 3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PCR 검사는 무료이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곳은 8시 반부터 11시 사이에만 가면 되는데요. 저희는 8시 50분쯤 갔거든요. 그런데도 앞에 한 7팀 정도 대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PCR 검사는 굉장히 착하게 해줘가지고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어요. 결과는 당일 오후 1시쯤에 나왔습니다. 사실 여행 3일 차에는 마나가 섬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로 가는 배를 되게 늦게 예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막판에 예약을 하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떠나기 전 최소 2, 3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행 3일 차에 마나가 섬에 가지 못하고 4일 차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자살절벽이랑 뭐 만세절벽 이런 데 갔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바로 자살절벽입니다. 여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경치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만세절벽입니다. 만세절벽은 별빛 투어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밤에 별을 보는 게 바로 별빛 투어인데요. 그 전날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어딘지 막 정말 분간도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오니까 경치도 좋고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이모한테 여기가 바로 그 전날에 왔던 별빛 투어를 본 곳이다 그랬더니 아 진짜 여기였냐고 막 어제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낮에 오면 좋은데 별빛 투어로 밤에 오기에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산길이기 때문에 굴곡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밤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조금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고, 저희 이모 같은 경우는 막 여기에 막 짐승 같은 게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이판에는 망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거리에 보면 막 망고 떨어진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떨어진 망고를 몇 개 주워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라울라우 비치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라우 해변인데요. 여기는 소라게 같은 게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를 갈 때는 트럭이라든지 SUV를 끌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 비포장 도로에다가 너무 조금 길이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는데 타이어에 빵꾸가 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도착을 하니까 사람은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해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아니고 자갈이 많은 해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돌들도 많고 좀 신기하게 생긴 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이모랑 막 예쁜 돌 같은 것도 막 찾아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을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라게가 있다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막 많고 이런 건 아닌데 돌 사이를 자세히 보면은 소라게가 막 하나 둘씩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소라게들도 많이 구경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티 갤러리아 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간 이유는 에어컨 바람을 좀 쐬려고 갔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갔는데 좀 신기한 게 여러 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1층으로 된 백화점이더라고요. 근데 그닥 볼 건 없었어요. 드디어 여행 4일차가 되었고 마나가 섬에 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나가 섬에 가는 배에 올라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색깔이 정말 너무 파랗고 정말 이쁘더라고요. 배를 한 15분 정도 타니까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멀미약을 먹었는데 굳이 멀미약을 먹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 섬에 도착하면 우선 환경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환경세는 1인당 10불이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돈을 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현금으로 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섬을 저희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한 바퀴를 돌아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섬이었어요. 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좀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수심이 좀 깊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심이 낮아요. 근데 수심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돌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노클링을 하면 물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물고기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이모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스노클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고프로를 가져가가지고 수중 촬영을 했는데 정말 가져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도 다 찍을 수가 있었거든요. 물 밑에는 고기뿐만이 아니라 해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처음 잡아보고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도 바다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스노클링을 하면서 막 물고기도 보고 이런 것도 재밌으셨는데 안에서 해삼도 또 잡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8시 반에 입항을 해서 12시 20분에 나오는 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마나가 섬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여행사에서 집으로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이판이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외곽으로 운전을 하면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바다를 끼고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해안도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갈 때마다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바다를 보면서 집에 가는데 정말 매번 숙소 가는 길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조텐마트보다 더 좋은 마트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마트의 이름은 산 안토니오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 마트 안에 들어가면 한국 마트에 들어갔을 때 되게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그런 마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갔는데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의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주인분이 아마 한국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진열하고 이런 게 약간 한국 스타일로 진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까지는 조템마트에 되게 많이 갔었는데 별로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트를 나중에 발견해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 떠나기 전에 기념품을 좀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러브 사이판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가 그냥 100% 기념품 가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딱히 많이 살 건 없었는데 그냥 기념품으로 몇 가지 물건 샀습니다. 마지막 점심으로는 가라판에 있는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라판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4박 5일 일정의 사이판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